안녕하세요. 해법 독서논술 사업단장 곽영입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맛있게 듣는 온라인 학부모 특강, 도시락 특강 5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세령님 반갑습니다. 김정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출석 인증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강의 중에 퀴즈가 나오면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전 예약하실 때 남기신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꼭 함께 남겨주세요. 총 300분에게 저희가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올 6월까지였죠. 총 4회에 걸쳐 도시락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3탄이었습니다. 도시락 특강을 마치고 설문을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우리 아이 언제까지 책을 읽어줘야 할까요? 우리 아이 만화책만 읽는데 괜찮을까요? 태블릿으로 보는 전자책은 어때요? 역사책은 몇 학년부터 읽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우리 아이 독서지도.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옛 조상들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가장 듣기 좋으세요?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휴대전화 뒷자리 4개와 함께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참고로 정답은 없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이는 댓글 쓰신 분 50분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하시는 소리가 없으세요? 아이 웃음소리요? 그렇죠. 웃음소리 정말 듣기 좋습니다. 새소리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네요. 우리 아이 웃음소리 좋아하시는 분이 가장 많으세요. 부모님 목소리, 책 읽는 소리. 그렇죠. 네, 책 넘기는 소리. 네, 맞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네. 자, 저는요, 통장에 돈 들어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던데요. 자, 댓글 쓰기는 지금 잠시 멈춰 주시고요. 자, 우리 조상들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우리 아이 밥 먹는 소리,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 책 읽는 소리, 이 3가지 소리가 가장 듣기 좋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상을 엿볼 수도 있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 책을 잘 읽었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모바일 기기가 등장하면서 아이들은 책은 조금 멀리하고 자꾸 이 영상 매체에 빠져들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런 걱정이 또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지금 또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2019년 방영됐던 SBS 스페셜 난독의 시대 보신 분 계시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2021년 문해력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난독의 시대 방송에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시선 추적 장치를 이용해서 지문을 읽는 눈동자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잘 읽은 사례와 잘 못 읽은 사례가 극명하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잘 못 읽는 사례를 보시면 지문을 차근차근 꼼꼼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듬성듬성 건너뛰죠. 그리고 겉핥기식으로 훑어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면 주요 키워드 몇 개 또는
단순 지식 습득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전문가들도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로 읽기를 많이 하면 이런 현상들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책 읽는 뇌의 저자인 인지신경과학자 메리언 울프는 다시 책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읽기를 계속하면 종이책을 읽을 때 구축된 뇌의 깊이 읽기 회로가 사라진다. 깊이 읽기의 결과물인 비판적 사고와 반성, 공감과 이해 등을 인류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당장 떼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은 디지털로 빠르게 진화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지고 온 결과, 디지털화는 더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무조건 디지털 기기를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또 이런 고민 한번 했었잖아요. 텔레비전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기에 있는 아이들, 한창 두뇌가 발달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텔레비전을 노출시키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들 시청시간 제한하시죠? 자, 그래서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종이책 읽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책은 기본으로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디지털 기기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디지털 기기는 일부러 사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조카 보니까 그냥 던져만 줘도 너무나 쉽게 빠르게 사용법을 익혀가던데요. 거기에 비해 종이책은요, 던져만 주면 아이 스스로 푹 빠져서 읽고 또 나아가서 능숙한 그 독서가로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종이책은 장기간의 지도와 훈련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 아이들 이해력, 분석력, 추론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와 같은 종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종이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WHO에서는 이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들 사용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1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독서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독서 환경 만들기는 기본입니다. 우리 집을 책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수십 권, 수백 권의 전집을 사서 책장을 꽉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은 수의 책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책 바구니를 만들어서 아이가 머무르는 공간 요소요소에 놓아보세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서 환경은 책 읽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 중에 나도 책 읽는 거 힘든데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읽게 사준 책을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즘 성인을 위한 그림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책부터 함께 읽는 부모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는 부모가 가장 좋은 독서 환경이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유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의 독서지도 과제는 책과 친해지기입니다. 유아기에 책과 충분히 친해진 아이들은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독서 습관 기르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책을 장난감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읽어주실 때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해서 실감나게 읽어주면 아이는 책을 훨씬 책과 쉽게 친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5세, 6세를 위한 학습 태블릿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태블릿 속에 애니메이션 형태로 그 디지털 도서가 들어있는데요. 이 디지털 도서 아이 혼자 읽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함께 읽어주세요. 디지털 기기는 유아기 아이들에게 절대 혼자 단독으로 그냥 던져주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던져주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요즘 오디오북도 많이 나오던데요. 엄마 아빠 목소리로 우리 아이만을 위한 오디오북 만들어 줘 보세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워킹맘, 워킹데디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한글을 알기 시작하면 서로 번갈아 읽어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시기의 독후 활동은 뭐 그리기도 좋은 활동입니다만 또는 만들기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색칠하기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은 느낌을 우리 부모님이 먼저 편하게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밌게 본 영화, 재밌게 본 드라마를 친구들과 편하게 수다 떨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아이와 함께 읽은 책을 가지고 부모님이 먼저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자기가 읽은 느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확인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자기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기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기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책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유아기에 책과 쉽게 친해지기 한 아이라면 초등학교 1, 2학년 독서 습관 기르기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 이 1, 2학년 시기는 병행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초등학생이 되었지만 아직 유치원생 티를 벗지 못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 발달 속도는 좀 편차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림책을 멀리하고 좀 빨리 그 글밥이 있는 책으로 넘어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묵독과 낭독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묵독 같은 경우 아이들 중에는 마치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볼 때처럼 눈으로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리내어 읽기를 유도해 주세요. 물론 약간의 미끼, 보상도 필요합니다. 자, 이 낭독이 바로 긴 호흡 읽기의 시작이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TV조선 뉴스판에서도 보도가 되는데요. 묵독보다 낭독을 했을 때 이 뇌가 여러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 묵독과 낭독을 병행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가 혼자 읽기를 바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아이가 싫어하지 않으면 부모가 함께 읽어주세요. 요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아셔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도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경우 있더라고요. 예,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엄마 나 이제 그만 읽어줘. 아, 엄마 됐어. 아, 아빠 싫어. 그냥 나 혼자 읽을 거야. 자, 그러면 할 수 없죠. 혼자 읽게 둬야죠. 예. 그러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독후 활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당연히 손글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아 시기에 했던 그리기, 색칠하기, 만들기도 같이 하셔야죠. 자, 이 손글씨 쓰기는요. 손으로 글씨를 쓰면 여러 영역이 뇌에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더 풍성하게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저학년 때는 책 읽기만, 즉
독서, 읽기에만 집중하고 글쓰기는 고학년 가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초등학교부터는 독서와 글쓰기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논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독서논술은요, 대신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높은 수준의 글쓰기를 요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고 느낌을 나누는 활동도 병행하시는데요. 유아 시기에는 부모님과 함께 했다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느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또래 친구들도 괜찮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가정에서는 녹음 앱을 이용해서 아이가 직접 책을 읽은 느낌이나 아니면 책을 소개하는 또는 책의 줄거리를 녹음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는 더 신이 나서 또 다른 책을 녹음하려 할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공감과 칭찬은 우리 아이들을 독서 습관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많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퀴즈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느낌을 나눈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 어떤 경험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개 꼭 남겨주시고요. 총 50분을 추첨해서 5,000원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와 나눈 경험도 괜찮고요. 또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책을 읽고 또는 아버님께서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어떤 식으로 경험을 나누었는지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독후감 나누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네. 독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책을 읽은 느낌을 나누면 정말 좋아요. 고학년 아이와 그림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김윤미님, 네, 아주 좋은 경험이네요. 책을 읽고 나만의 일기장에 느낀 점 기록하기. 네, 좋습니다. 친구에게 아이가 책 읽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책 추천 릴레이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죠. 책 추천 릴레이도 경험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네, 5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 나눠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3, 4학년 독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독서와 공부를 따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과제는 공부 자신감을 키워주는 겁니다. 학교 교과도 내용이 심화되고 또 세분화되죠. 교과목도 늘어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독서를 조금 한쪽으로 살짝 밀어두고 그 문제집과 참고서 중심으로 학교 진도 따라가기를 위해서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독서와 공부를 따로 떼서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시기에 교과와 관련된 책 읽기를 하면 공부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시중 서점에 가면 교과서 수록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과학, 역사 도서 쉽게 찾을 수 있죠. 요즘 이런 학습 만화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책을 선정하셔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의 공부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관통하는 도서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비전문가이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초등, 중등 교육과정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도서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보면 한 가지 주제가 다른 과목으로 연계되기도 하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는 통합되면서 융합교육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어렵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만 공부를 좀 하셔서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을 좀 잘 연관이 되는 도서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초등과정, 중등, 고등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나온 그 회사에 선정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이런 고민은 좀 해결될 수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저희 해법 독서 논술과 함께 3, 4학년 독서 고민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과와 관련된 책 중에 교육과정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도서들은 당연히 종이책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학 만화 같은 경우는 디지털 도서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학교 공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도서, 현재 학년만이 아니라 다음 학년, 상급 학교에까지 연계되는 도서들은 종이책을 통해서 천천히 깊게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디지털 기기는 정보 습득 차원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더 알고 싶은 내용, 또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사건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영상을 찾아보면 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도 됩니다. 자, 여기서 깊게 읽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발문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유도해 주세요. 우리 유아 때부터 책을 읽고 느낌 말하기 제가 해주라고 했죠. 초등 1, 2학년 책을 읽고 느낌 말하기 다른 사람들과 관계로 확장시켜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3, 4학년부터는 그냥 단순한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주제에 맞게 말할 수 있는 연습 시켜주세요. 주어진 주제에 맞게 글로 표현하는 연습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과 글을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수행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엔 두꺼운 책 또는 작은 글씨 책을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 이런 책을 만나면 아이들이 좀 읽기 힘들어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나서주세요. 앞부분은 좀 읽어주세요. 뒷부분에 대한 호기심도 유발하시면서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나머지 부분은 아이 혼자 읽어낼 겁니다. 3학년, 4학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독서에 조금은 같이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편독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습 만화책만 읽는 경우 많이 있죠. 자, 이럴 경우는 규칙을 정해서 보상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은 마음껏 읽게 하시고요. 그 중에 적어도 한 2권 내지 3권 정도는 부모님이 1권 정도는 정하고 아이가 스스로 평상시 읽지 않던 다른 분야의 책 1~2권을 정하게 하셔서 한 달 뒤에 점검하시고 약속을 지켰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기도 합니다. 사춘기 되면 이 시기에는 부모님들은 독서나 공부 문제로 아이랑 부딪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로 아이랑 갈등이 이제 벌어지면 아이와 관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독서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독서 논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 사춘기도 굉장히 수월하게 편안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 4학년 아이들에게 교과 연계 독서로 공부 자신감을 키워 주셨다면 이제 5, 6학년은 교과 연계 도서를 계속 하시면서 교과 연계 독서를 하시면서 공부 속도를 높여줘야 될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다독에 치중하지 마세요. 단순 다독은 탈피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정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읽더라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읽도록 해주세요. 자,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읽는 아이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가 읽을 책 한번 보시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그런 요소들을 아이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읽기를 유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토론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독서 모임, 독서 모임이나 독서 교실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편협된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갖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한 사람의 성숙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후 활동, 말하기, 글쓰기 할 때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글쓰기 할 때도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논리적 글쓰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3, 4학년 때는 주제에 맞는 말하기, 주제에 맞게 글쓰기 정도였다면 5, 6학년은 이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 어머님들 중에는 우리 아이 어떡하지? 책과 별로 친한 것 같지가 않은데 내지는 책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3, 4학년 때 좀 독서를 살짝 소홀했던 것 같아. 또는 5, 6학년이긴 하지만 글쎄 우리 아이가 혼자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자, 뇌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13살이라고 합니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 전문가의 도움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해법 독서 논술도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법 독서 논술 교과 연계가 궁금하시면 도시락 3탄과 도시락 4탄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법 에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연계를 살짝 엿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유아기부터 초등 5, 6학년까지 독서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아기 과제 책과 친해지기 했다면 초등 1, 2학년 독서 습관 기르고 초등 3, 4학년 공부 자신감 키워주고 초등 5, 6학년 공부 속도 높여주는데 독서 논술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각 단계별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장난감처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고요. 또 부모님이 먼저 책을 읽은 소감을 이야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초등 1, 2학년은 병행의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글쓰기로 독후 활동을 시작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3, 4학년 교과 연계 독서로 공부 자신감을 키워주라고 했고요. 초등 5, 6학년 이제는 단순 다독에서 벗어나서 정독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글 쓰는 연습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간 아이라면 공부가 깊어지는 중학생,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자기주도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장기간의 독서 논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EBS 교육 대기획 10부작 7부 책 읽기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숙련된 독서가의 뇌가 초보 독서가의 뇌에 비해 훨씬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어떤 친구는 짧은 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장시간 오랫동안 노력을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중학생이 되면 진로도 찾아야 되고 성적 관리도 해야 되죠. 독서 논술은 우리 아이 진로 찾기 도움 많이 됩니다. 진로 독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논술을 통해 선원수령 평가 시험 대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될 때까지 절대 독서 논술 그만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3대 미래학자 리차드 와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은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다.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 등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현대 미래학자만 이렇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18세기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든다.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통찰력을 기르도록 하는 거다. 들어보셨죠? 이 통찰력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책입니다. 그리고 책을 단순히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사색하고 또 논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모 교육을 듣고 나면 또 가서 우리 아이한테 적용을 이제 해보실 텐데요. 막상 적용을 해보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실망하시는 경우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교육은요, 부모의 성향과 아이의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다릅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 우리 아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짐을 혼자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옆에 계십니다. 다양한 아이들과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 우리 아이 독서 태도와 독서 능력이 궁금하시면 해법 독서 논술 홈페이지에서 지금 무료 진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실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시작할 때 총 300분에게 그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퀴즈가 2번 나왔죠. 마지막으로 모두 250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법 독서 논술이 한국 소비자 포럼이 주관하는 독서 논술 부문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방송 후 보내드리는 URL에 애정이 듬뿍 담긴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선착순 250분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메시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사실 독서지도 관련해서 각 시기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저희 오늘 준비한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단계별로 꼭 강조했던 부분을 잘 상기하시고 우리 아이들 지도해 주신다면 분명 우리 아이들 능숙한 독서가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도 저희 해법 독서 논술은
교육계 이슈가 있을 때 도시락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락 특강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